대한민국 경제 동반자란 가치를 내걸고 달려온 매일경제TV. 매일경제TV는 시대적 사명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명실공히 명품 경제 채널로 우뚝 섰습니다. 매일경제TV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제 이슈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경제 뉴스, 올바른 투자자의 길잡이가 될 깊이 있는 정보, 경제의 청사진을 열어줄 새로운 지식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로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일경제TV는 차세대 혁신 성장 모델을 모색하고 성장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왔습니다. 제1회 펜타매트릭스에 주목하라. 제5회 휴머노믹스 성공의 길 힘. 제8회 에이징 테크인 코비드19.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청사진을 제안합니다.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인류의 새로운 유니버스, 메타버스. 영화에서만 존재한 개념이 우리 현실에 녹아들며 본격적인 메타버스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2022년 포스트 팬데믹으로 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첫 해를 맞이하며 세계는 메타버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절된 사회가 디지털 세계에서 연결되는 포스트 팬데믹의 해법, 메타버스. 대한민국 또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 메타버스. 매일경제TV는 포스트 팬데믹 해법으로 3차원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에 주목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갈 메타버스. 이제 우리는 진정한 ICT 강국으로 지구촌 기술 트렌드를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그 이정표를 제시할 바로 그 무대, 지금 시작합니다. 올해로 9회차를 맞는 매일경제TV 2021 혁신성장 포럼은 세상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 메타버스라는 주제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은 여러분들과 미래를 함께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매일경제TV 2021 혁신성장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용수 매일경제TV 대표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TV 장용수입니다. 올해는 온전히 코로나19가 관통한 한 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위드 코로나와 함께 연말 행사가 많아져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저희 포럼을 빛내주시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수님은 인류 문명의 단계를 설명하면서 말타기로 시작해서 자동차와 배, 항공기에 이어 로켓을 타고 간 우주를 넘어 또 하나의 세계인 메타버스를 탄다는 말씀으로 메타버스 시대 도래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메타버스는 경제산업 흐름에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서 올해 최장기간 테마를 형성해왔고 버블 논란은 있지만 메타버스를 빼고는 미래 먹거리를 생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인 세상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 메타버스처럼 민관이 협력해서 그 해답을 찾으면 어떨까요? 내년 개국 10주년을 맞는 저희 매일경제TV 더욱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큰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경제 동반자 매일경제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 동반자 매일경제TV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에 이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축사를 영상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문명의 단계를 간단히 설명하는 것이 타다라는 말입니다. 최초 우리 뭘 탔습니까? 말을 탔죠. 말을 탔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 탔지요. 배 타지요. 비행기 타지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탑니까? 로켓 탑니다. 그 타다라는 말 속에 항공시대, 우주항공시대, 그리고 항해시대, 모든 말이 타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 메타버스 탄다는 말들을 해요. 말 탄 사람들이 마지막에 메타버스를 타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왜? 가상의 세계가 현실의 세계처럼 그 속에서 내가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모여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코끼리 만지는 안못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들이 못 보는 메타버스를 탈 수 있는 자격증을 오늘 얻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메타버스의 새로운 승무원이 돼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기 바랍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의 뒤를 잇는 차세대 플랫폼 혁명,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차원 가상세계가 급부상하는 작금의 현상은 새로운 소통 방식과 공존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그만큼 깊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 그 주체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이 현실과 메타버스 세계의 조화를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이루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방 닥칠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도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정책과 모든 세계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게 항상 양면성을 가지듯이 그 양면성의 측면을 우리가 다 고려해서 일들을 추진해 나간다고 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메타버스가 세계를 혁신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그러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시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이승환입니다. 지금 전 지구 위에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79억 명입니다. 9억 명의 사람들이 지금 저희랑 같이 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51억 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는 방식들이 바로 이 점과 선과 면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전 세계에 지금 점과 선과 면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웹사이트라고 하는 웹사이트 수가 지금 19억 개가 존재합니다.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죠, 웹사이트로.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방식들, 특히나 모바일로 영상을 통해서 23억 명이 지금 유튜브를 쓰고 있고요. 페이스북을 30억 명이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방식들이 지금 전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과 선과 면으로 되어 있죠. 점과 선과 면을 넘어서 면이 모이면 공간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굉장히 SF 같은 세상을 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우리는 제약 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 세상에 공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의 디지털 우주를 이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리적인 지구에 이렇게 살고 있죠. 근데 이미 굉장히 많은 가상의 행성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이 가상의 행성들을 굉장히 많이 오가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서로서로 방문하며 산다고 했으니까요. 저랑 같이 몇 가지 행성들을 이제 좀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서로서로 방문하며 산다고 했으니까요. 메타폴리스라는 행성인데요. 직방에 있는 직원들은 이제 오프라인 건물로 출근하지 않습니다. 메타폴리스로 가상의 건물을 짓고 다 일로 출근합니다. 같은 팀원들이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입사하려면요. 여기 와서 면접을 봐야 돼요. 오프라인에서 면접 보는 데가 없습니다. 메타라는 회사, 기존에 있던 페이스북이 전 세계에서 글로벌 회사잖아요. 굉장히 글로벌에 많은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6만 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6월 달에 영구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냥 재택근무가 아니라 코로나가 끝나도 영구 재택근무예요. 원하면 끝까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입니다. 전 세계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쓰는 사람들이 2억 5천만 명인데요. 이라는 방식들의 변화를 주도를 하고 있죠. 실제로 내가 팔을 들어서 움직이면은 저 가상에 있는 아바타도 똑같이 팔을 움직입니다. 이렇게. 내가 박수를 치면 똑같이 박수를 치고요.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공간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출근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면 메타버스로 출근하시겠습니까? 아까 같은 일반 국민들에게 물어봤거든요. 생각이 다 다르실 텐데 65%의 분들이 메타버스로 출근을 원하고 계세요. 제가 또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메타버스로 출근을 하시던가 아니면 지금처럼 오프라인으로 출근을 하는데 대신에 연봉을 한 3천만 원 정도는 더 줍니다.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고민되시죠? 답변이 뭐냐면은 그래도 나는 메타버스에 출근하는 걸 선택하겠다라고 한 65% 정도 응답을 하세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에서 일을 하게 될 텐데요. 직방에 있는 직원들이 모든 직원들이 원해서 메타버스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회사의 방침이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오프라인에서 근무하는 게 정말로 좋다라고 계속 판단을 해도 직원들은 메타버스를 희망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던, 원하건 원치 않던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봐야 되죠. 이제 다른 행성에 놀러 왔습니다. 로블록스라는 행성이죠. 수억 명의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게임하면서 놀고 있는데요. 과거의 사이버머니는 제가 아무리 많아도 게임 속에서 부자가 아니었지만 여기서는 제가 로벅스가 많으면 실제로 부자입니다. 환전을 해서 진짜 제가 현실에서 원하는 걸 살 수 있거든요. 이 스튜디오라는 것들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한글이라는 편집기를 모두에게 나눠줬을 때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초등학생들도 이 구동 방식을 금방 배우면은 게임을 만들 수가 있고 스토어에 올리고 그게 팔리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 지금 800만 명이고 그 중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이 지금 130만 명입니다. 1억 이상을 버는 사람이 지금 300명이 넘거든요.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죠. 요새 너무 인기를 끌고 있는 지금 오징어 게임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로블록스에서 지금 하고 있죠.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지금 로블록스 안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보고 있는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오징어 게임의 시리즈가 나오자마자 바로 그 주에 로블록스 안에 오징어 게임이 300개가 나왔거든요. 그 주에. 그 다음 주에는 1000개가 더 나왔습니다. 지금 한 달이 지났으니까 이 안에 몇천 개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크리에이터들에게 이 지능적인 생산의 도구를 줬을 때 얼마나 빠르게 다양하게 뭔가를 만들 수 있고 여기서 지금 재미있는 게임들은 게임을 구매해서 지금 그 사람이 돈을 벌고 있거든요. 수익까지 연동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가상세계 안에서. 또 다른 가상세계를 제가 또 놀러 왔습니다. 잘 아시죠? 제페토라는 행성이고 여기서도 똑같이 스튜디오가 존재를 하고 제가 이걸 통해서 옷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가상의 디지털 재화를 만들죠. 이 브랜드도 그런 행성 중에 하나고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모든 수익 모델들을 다 이 안에다가 접목시키겠다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발표를 했죠.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또 생겼네요. 샌드박스라고 하는 행성도 그런 행성 중에 하나죠.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이 되어 있고 제가 여기서 땅도 살 수 있고 집도 지을 수 있고 수영장도 짓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새로운 직업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제가 뮤지션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겠죠. 혹시 노래를 잘하시나요? 작사, 작곡을 잘하시나요? 아니면 뭐 춤을 잘 추시나요? 오디션을 보잖아요. 여태까지 현실에서는. 근데 이 이모션 웨이브라고 하는 기업에서 만드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제가 인공지능이 작사, 작곡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버추얼 휴먼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럼 제가 만든 곡을 그 버추얼 휴먼이 연주를 해요. 그리고 그 곡이 너무 좋으면 그 아바타와 곡은 NFT가 붙어서 거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익을 만들 수가 있죠. 플랫폼과 배분을 하겠죠. 저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뮤지션이 될 수가 있어요. 아주 재밌는 방식들이 일어나고 있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크리에이션의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것들이 지금 하나 둘씩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웹툰 작가가 돼보려고 해요.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겠죠? 혹시 스토리를 잘 짜시나요? 밑그림을 잘 그리시나요? 채색을 잘 하시나요? 이걸 다 잘해야 될 텐데.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밑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림을 해주고요. 이번에 발표된 네이버에서 발표한 AI 페인터인데 그냥 자기가 색칠을 해줘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용이하게 웹툰을 만들겠죠? 여기서 만든 웹툰은 이제 제페토라는 공간 속으로 뛰어들게 될 겁니다.
제가 만약에 웹툰을 만들었다면 이제 공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공간 안에서 또 다른 수익 모델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익 모델들을 또 다 만들 수 있겠죠. 이제 제가 또 다른 행성들을 설명드려 볼게요. 이건 아주 특수한 행성입니다. 기업용 행성이에요. 메타버스 경쟁력을 활용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간에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의 장비들을 만들기 위한 거죠. BMW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공장이 31개가 있거든요. 그 31개의 공장을 완전히 미러월드 같은 세상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리 생산도 해보고 고객에게 얼마나 빨리 전달되는지 측정도 해보고 저런 가상의 세계들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죠. 목표는 생산성의 30%를 높이는 겁니다. 제조 경쟁력의 완성을 지금 메타버스로 이루려고 하고 있죠. 이제 조금 쉬러 왔어요. 우리가 지금 골프 치는 곳입니다. 실제로 가상 안에서. 우리가 스크린 골프를 칠 때는 오프라인으로 모여야 되잖아요. 화면은 가상이지만. 근데 이 골프는 우리가 미국에 계신 분하고도 같이 칠 수 있죠. 또 다른 쉬는 공간입니다. 낚시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하루 종일 일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했으니까 조용히 좀 쉬면서 낚시 좀 하고 싶다.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낚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관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데 굉장히 메타버스가 유용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사용자의 99%가 해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가입자를 유치하거나 글로벌 진출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경계도 없고 한계도 없는 곳이거든요. 세 번째는 여기서 낚시를 하면서 저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시는 분,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분이 과거의 용어로 치매, 지금의 용어로는 신경인지 장애를 가지신 영국의 노인분이세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 공간을 소개해드렸거든요. 좀 쉬게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 하나를 정말 잘 만들었을 때 굉장히 많은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우리는 메타버스에서 소원을 이룰 수도 있을까요?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가상현실 다큐 드라마 너를 만났다죠. 남편이 사별한 아내를 만나고 싶은 소원을 이루게 되죠. 우리는 메타버스에서 불가능한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상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어떤 인간도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와 똑같은 인간, 완전히 새로운 인간. 어떤 공간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실에 있는 물리법칙이 적용되는 지금이랑 똑같은 공간, 또 완전히 새로운 공간. 시간을 그러면 과거로 잠깐 돌려볼 수도 있겠죠. 과거에 있던 그 공간을 그대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지금은 현존하지 않은 사람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죠. 기존에 있던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시 공간을 초월한 경험 설계가 가능한 거죠. 메타버스 안에서는. 지금 제가 굉장히 특이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건물로 출근은 안 하고 오프라인 가상 공간으로 다 출근을 하고요. 갑자기 전공도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막 돈을 벌기도 하고 그런 행동들이 막 늘어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소원을 이루기도 하고 그 안에서 굉장히 편안함을 얻기도 하죠. 굉장히 특이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 특이점이 오고 있습니다. 이 가상 공간은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과거에도 가상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 왜 메타버스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지?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메타버스는? 그 가상 공간이라는 똑같은 말이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기술들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인공지능은 사람을 이겼습니다, 바둑을. 그때도 인공지능이고 지금도 인공지능인데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하죠. 똑같이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똑같은 인공지능이 아니죠. 공간을 채우고 있는 기술들이 매우 다르고 아주 고도화되어 있고 지능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능화된 공간에 있거든요. 과거와 다릅니다. 새로운 혁신 성장을 이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정말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메타버스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말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메이드 인 메타버스.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아주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들도 많이 양성을 해야겠죠. 새로운 경제가 일어날 테니까요. 기업의 활동들이 이제 메타버스로 많이 전환이 돼야 될 겁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거예요. 모든 산업에서. 공공 서비스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메타버스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메타버스를 볼 때 어떤 분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저 먼 미래를 보시고서 그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게 언제야? 그런 세상이 언제 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모든 것들은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멀리도 보시고요. 가까이도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것들은 멀리 있죠. 하지만 가까이 있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메타버스를 경험할 수 있는 플랫폼과 서비스가 종류가 너무나 많고 폭도 아주 깊거든요. 근데 한 두 가지를 보시고서 이게 메타버스였어? 에이, 메타버스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분과 전체를 같이 봐주시고요. 메타버스가 굉장히 위험한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거든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매우 짙죠. 빛이 짙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멀리 가야 됩니다. 저 고도화된 공간을 만들 때 혼자서 저것들을 다 만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도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1992년도에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서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다고 많이들 말씀 들으셨죠?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거꾸로 드려볼게요. 그 전에는 메타버스가 없었나요? 그 말이 거기서 기원이 됐으면 그 전에 메타버스가 없었겠죠. 정확하게 따지면 그 전에 메타버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고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메타버스를 꿈꿔왔습니다. 이게 1800년도에 만들어진 이제 파노라마라는 건데요. 저희 보이시죠? 조그만 사람들이 저 커다란 원통 건물 안에 들어갑니다. 오프라인의 메타버스예요. 왜냐하면 저 원통 건물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새로운 세상이 그려져 있거든요. 새로운 세상에. 당시에는 사람들이 멀리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 주변만 보고 살았잖아요. 근데 저 메타버스, 오프라인의 메타버스 파노라마를 통해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 말고 저 멀리 저런 세상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찰스 디킨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방식들,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새로운 방식들이 개발이 되고 이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특권층들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경험을 해줄 수 있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저 세상 너머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걸 알려줘요. 그리고 때로는 성찰하기도 하고요. 쉬기도 하고 정보를 주기도 하고 상대방을 공감하기도 하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코로나라서 너무 답답한데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나? 이 현실에서는 다른 데 없나? 새로운 것들을 가능성들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를 잘 만들었을 때 모두 다 이로운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 모두가 기업과 정부가 합심해서 정말 멋진 메타버스를 만들고 혁신 성장을 이루어서 큰 성장을 한번 이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표자는 김범주 유니티 코리아 에반젤리즘 헤드입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시대 기업 생존 전략은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유니티 코리아의 에반젤리즘 본부 맡고 있는 김범주라고 합니다. 네, 메타버스에 대한 시각은 아까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마치 코끼리 다리, 코끼리 꼬리, 코끼리 코를 만지는 것처럼 기업에 따라서 업계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시각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란스럽고 다양한 개념들이 공존할 때 저는 길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베이직, 제일 첫 시작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리마인드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80년대에 SF 소설이었던 스노우 크래시에서 가상사회를 묘사하기 위한 단어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처음 생겨났지만은 이것이 SF상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산업에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 학제적으로 연구가 시작된 것은 2006년도에 ASF라는 미국의 연구기관에서 메타버스 로드맵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면서부터였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가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Pathway to 3D 웹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웹, 그러니까 인터넷을 편하게 쓸 수 있는 웹이라는 공간을 3D로 표현을 하면은 더 많은 일을 우리가 인터넷에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비전을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비디오 게임과 웹 2.0을 만나게 해서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부르기로 하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지금은 유니티 같은 3D 컨텐츠 엔진들이 많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도 쉽게 자기만의 3D 컨텐츠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3D 엔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비디오 게임이라는 용어를 통해 가지고 비디오 게임처럼 3D 공간을 이용을 해서
인터넷 공간을 표현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상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3D 공간이라는 것은 게임에서밖에 존재하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이전 세션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은 전반적인 산업계의 3D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인터넷 공간을 3D로 만들면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네, 이쪽에 보고 계시는 이런 현재의 인터넷 공간, 우리가 HTML이라는 문서를 기술하는 방식, 그 언어를 가지고 웹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고 또 이 형태를 그대로 모바일 인터넷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채팅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텍스트 기반으로 정보가 정돈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양한 제품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문서 형식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친구들이나 친지들, 동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채팅 공간도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사진과 그리고 닉네임이 알파벳 순이나 아니면 최신 대화 순으로 정렬되는 데이터의 한 조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텍스트 기반의 공간이 실제 현실하고 닮아가는 3D 공간으로 변화했을 때 우리는 다양한 어떤 그 현상들을 감지할 수가 있는데요.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단지 저렴한 제품을 빨리 구입을 하고 찾자라는 그런 기능적인 면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마트라든지 쇼핑몰 같은 데 가면은 카트를 끌면서 어떤 그 시식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새로운 제품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디스플레이는 어떤 게 이렇게 변했는지 같은 다양한 오락적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정보 위주의 공간에서는 조금 구현하기가 어려웠었지만은 완전히 현실과 같은 형식의 3D 공간에서는 그런 경험들이 가능해지겠죠. 소통의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텍스트, 정보, 그런 어떤 그 텍스트 자체를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기분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의 상태를 나누고 우리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와 닮은 아바타 그리고 저 아바타는 우리와 더 흡사한 제스처라든지 그리고 표정 같은 것들 우리의 음성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게 되겠죠. 저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 모든 모바일 인터넷이 전부 다 정보 체계 위주에서 경험 체계 위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엔 아직 조금 이른 것 같고요. 하지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정보 위주에서 경험 위주로 옮겨가게 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 흐름, 우리가 정보 공간을 3D로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다양한 일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아이디어는 2000년대 초반에 세컨드 라이프나 아니면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홈 같은 서비스에서 이미 구현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만들어졌던 메타버스 공간들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지는 않죠.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생각을 했었던 그 메타버스를 표현한 세컨드 라이프의 사용자 수는 약 100만 명 정도였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올해 로블록스 유저를 비교를 해보자면은 거의 202배가 늘어난 셈이죠. 2억 200만 명이 로블록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기회도 많아지고 그리고 어떤 것이 많아지게 되는가 하면은 컨텐츠의 수가 다양해지고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컨드 라이프나 플레이스테이션 홈을 계속 쓰지 않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그 안에서 재미있는 활동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사람들이 자기가 재미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 그러면은 어떤 공간이라도 계속 들어가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자기의 프레젠스를요. 하지만은 그때는 그런 것들이 인구가 적고 다양한 여건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불가능했었다고 하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그 40만 명이 넘는 우리 크리에이터들이 로블록스 안에서 만들고 있는 5,500만 개가 넘는 경험들이 결국은 다양성을 유지하고 많은 사람들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작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서 콘텐츠의 수를 유지하는 이런 방식이 상당히 유효하구나라는 것을 시장이 깨닫기 시작하고 있고요. 메타버스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데는 그런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로블록스뿐만이 아니고 이런 창작자 생태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비스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로블록스보다 조금 일찍 시작하긴 했었지만은 마인크래프트도 그 중에 하나로서 많이 대표적으로 사례가 말씀드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서비스인 샌드박스, 그리고 얼마 전
우리나라 회사인 넥슨에서 만든 프로젝트 MOD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들한테 직접 컨텐츠를 만드는 툴을 제공을 해주고 직접 게임을 만들어서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놀아보세요라는 운동장 혹은 놀이터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더 다양한 컨텐츠를 얻게 되고 더더욱 온라인 인구가 늘어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2000년대 초반하고 지금하고는 메타버스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로 팬데믹 때문에 우리는 점점 온라인 공간에서 하는 일들을 늘려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리얼타임 엔진, 그러니까 유니티와 같은 3D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엔진들이 많이 발달을 하기 시작하면서 예전보다 쉽게 3D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게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XR 디바이스라고 여기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소비자가 직접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수준의 저렴한 메타버스 기기, 즉 VR 기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VR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VR 센터를 가거나 아니면 집에 직접 이런 기기를 설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장비 구입에만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가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0만 원에서 40만 원대로 거의 가격의 10분의 1 정도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거는 거의 혁명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가상현실 속에서.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들도 이전과 그리고 지금의 메타버스 환경을 다르게 만드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들에 의해 가지고 이전보다 더 다양한 방향으로 메타버스는 확장되고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어떤 그 기술인 블록체인 같은 경우 메타버스에서 기대되는 역할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상호 운용성입니다.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들끼리 서로 연결이 되어야지만은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경제의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티셔츠 하나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페토에서 티셔츠 하나를 만들었는데 제페토 유저한테만 팔면은 10만 원을 벌 수 있겠지만은 이게 로블록스 유저한테도 팔 수 있으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들끼리는 서로 아바타와 경제적인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상호 운용성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희 메타버스를 움직이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공감하는 어떤 그 기반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서로 연결시켜주는 기술인 오픈 메타버스 프로토콜이라는 기술이 사실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밖에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많은 부분들이 또 공감을 하고 관련해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존 리키텔로 CEO는 3차원 실시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공간, 그것이 이제 메타버스다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가 그럼 시장에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는가? 기존의 컨텐츠들, 우리가 쇼핑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채팅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요.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아까 보셨던 기업 업무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3D 공간으로 옮겨지는데 필요한 인력들이 현재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업들별로 전부 다 3D 공간을 만들고 아바타를 만드는 기술자들을 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업계에서 유명하신 분들은 이미 몸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좀 옮기기가 힘든 정도라고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저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시장에 나와서 이런 관련 업무를 하게 될 때쯤 되면 지금보다 더 시장 상황이 성숙하고 환경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존의 기술들 그리고 기존의 메타버스를 시도했던 방법들과 현재의 메타버스 환경 기술들을 도표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시뮬레이션 기술하고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러월드라고 하는 현재의 데이터를 현실의 데이터를 가상 공간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런 기술들은 기존에 기업에서 많이 쓰고 계시던 그런 기술들입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메타버스라는 개념 덕분에 기업에서 내부적으로만 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멈출 필요가 없구나. 우리가 이 개념 위에 가상 세계라든지 아바타라는 개념, 그리고 창작자 생태계라는 개념, 그리고 가상 경제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열려 있는 하나 유니버스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쪽으로 아이디어를 더 확장을 시키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 디지털 트윈에서 점점 메타버스로 오픈되어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저는 모든 솔루션과 모든 기업들이 다 디지털 트윈에서 메타버스까지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업태와 그리고 업종 간의 각자의 장단점 그리고 강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서비스는 가장 어디에 위치해 있을 때 가장 파워를 잘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부터 우리가 메타버스까지 가는 이 과정 전체를 관장하는 기반 기술은 실시간 시각화, 즉 리얼타임 비주얼라이제이션 기술과 XR 기술들, 공간 컴퓨팅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기술에 대해서 발전 방향을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우리가 기업에서 그리고 개인들이 메타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를 우리가 활용을 하려 그러면은 기업이 아니면은 지방자치정부라든지 다양한 기관들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지금 이프랜드라든지 SKT에서 만든 플랫폼이죠. 네이버제트에서 만든 제페토, 메타에서 만들고 있는 호라이즌 월드, 그리고 아주 전통 있는 그 메타버스 플랫폼인데요. VR챗이라고 사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있으니까 우리 회사도 혹은 우리 기관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메타버스의 미래를 믿지만은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것만이 메타버스에 접근하는 방법은 아니다. 오히려 메타버스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기술과 솔루션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가진 경험들이 다양하게 시도가 되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축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개념이야말로 진정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라는 회사 안에는 이미 두 가지 방향성이 다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플랫폼으로서의 접근과 그리고 밑에 풀뿌리처럼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개별 가치 경험들을 같이 이렇게 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새로운 경험들이 결국은 우리가 메타버스를 쓰게 만드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요, 오큘러스 퀘스트를 가지고 권투 게임을 하는 장면인데 이전에는 우리가 권투 게임을 컴퓨터나 게임기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하면은 버튼을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누르느냐를 경쟁하는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하게 시야가 확보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그대로 가상 공간에서 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우리 일반화되기 시작하면서 실제 권투를 잘하는 사람이 가상 공간에서 권투를 잘하게 되고요. 역으로 가상 공간에서 훈련한 기술을 실제 권투 도장에서도 쓸 수 있게 되는 이런 가상 경험과 현실 경험 사이에 일치라는 부분이 저는 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기능들은 스포츠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예술 쪽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유화 물감을 내가 그릴 수 있었으면은 그 그림을 그리는 기술이 있으면은 가상 공간에서도 바로 그릴 수 있는 식으로 경험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하던 3D 모델링과 같은 이런 작업을 버튼이나 아니면 메뉴 같은 것들을 갖다가 확 대폭 줄이고 직관적으로 작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솔루션들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저는 메타버스가 우리한테 주고 있는 새로운 우리 분야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 디지털 휴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유니티 디지털 휴먼인 수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 디지털 휴먼을 봤을 때 느끼는 불쾌한 골짜기를 넘어선 사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는 지금 보고 계시는 아주 리얼한 디지털 휴먼 같은 경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최근에 제가 쓰고 있는 그 AI 기반의 디지털 휴먼 솔루션 중에 레플리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레플리카라는 AI는 저희 목소리를 이해하고 서로 그쪽에서도 음성을 합성해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수와 같은 리얼한 그래픽을 가진 디지털 휴먼도 곧 그런 AI를 탑재해가지고 우리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게 되면은 어떤 그 노약자분들을 위한 상담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같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기존의 활동을 더 빠르고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분야에는 영상 제작 분야도 있습니다. 이런 유니티 실시간 프로덕션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는 어떤 그 키프레임을 잡는다든지 렌더링을 통해 가지고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여야지만 만들 수 있었던 영상들도 즉시 편집하고
카메라 앵글 바꾸는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존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되고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런 다양한 사례들 그리고 기술들 같은 경우에 결국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 기술들은 이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들이 이때까지는 분야별로 다 다르게 발전을 해오고 있었고 서로 융합되기 힘든 환경이었다고 하면은 경험적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술을 가지고 아바타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가상 공간에서 세계관을 만들어서 전달할 것인가 이런 경험적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기술은 취사 선택해서 마치 블록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세계관을 만드는 그런 다양한 메타버스 비즈니스 아이디어들을 조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런 다양한 기술과 경험의 블록을 조합해서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 때 결국은 가치 경험 기반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많은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들도 핵심 역량이 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만들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창작자 생태계가 엄청나게 넓게 퍼져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스페이셜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사무 환경을 연구하고 사무 환경을 가상세계에 접목을 하기 위한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런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을 하실 때 방금과 같은 그런 사항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대중들이 메타버스를 결국은 받아들이고 많이 활용을 해야지만 우리나라 메타버스 산업계도 발전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중요한 점은 저는 그 메타버스를 보는 대중들의 시야가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VR 헤드셋 같은 것들을 썼을 때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시고 멀미를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저희가 80년대에 처음으로 포터블 컴퓨터라는 걸 가지고 아주 무거운 거를 이렇게 배낭에다 메고 다니면서 컴퓨팅을 했던 경험하고 조금 비슷한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무겁고 불편할 수 있지만은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생태계적으로 발전을 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은 지금 불편하지만은 곧 가벼운 헤드셋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우리가 기술들과 경험들을 축적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로드맵이라는 첫 번째 그 연구 자료에서 메타버스를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인텔리전스 앰플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우리 인간 지적 능력의 향상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저희가 메타버스, 메타라는 어떤 그 초월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와 그리고 벌스 유니버스라는 단어의 합성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메타에는 초월이라는 뜻과 함께 자기 인용이라는 뜻도 존재합니다. 셀프 레퍼런스라고 하죠. 이게 자기 인용, 결국은 이제 자기 관조,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더 나은 판단을 이렇게 지적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런 개념은 이전에 메타 인지라든지 메타 학습, 메타 데이터라는 다양한 용어로 우리 주변에 이미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비욘드,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비행기를 타고 도시 위를 날면은 기존에 보지 못했던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처럼 데이터를 시각화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자신을 갖다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 기업, 우리 회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기술들이 결국은 메타버스를 통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어떤 메타버스 서비스나 솔루션을 고민한다고 하시더라도 이런 시각화와 연결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는 쪽에 집중을 해 보시기를 저는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실과 가상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공간은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AR, VR과 같은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금융과 산업, 교육 등 전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오늘 두 분의 발표로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는데요. 긴 시간 동안 발표를 맡아주신 발표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는 강평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앞에 두 분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고 또 메타버스가 가져올 수 있는 변화 또는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도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을 접했을 때는 또 다른 하나의 분야, 기술 뭐 이런 정도로 인식을 하게 되었다가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DNA 기술이라든지 XR 또는 디지털 트윈 이런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하나의 새로운 세계다라고 하는 점을 정부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경제, 메타 이코노미 또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경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이 메타버스 안에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몰입감과 관련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메타버스에 주목하는 것은 그냥 뭐 영상회의나 재택근무나 이런 형태가 아니고 현실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적인 완결성이 이 몰입 필요하고 그것에 개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몰입감을 불편 없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큰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작용 얘기를 정부로서는 안 할 수가 없는데 너무 부작용을 강조하다 보면 또 기업이나 산업이 활성화되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행위들 중에 현실 세계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행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동, 행위들에 대한 어떤 준칙과 같은 부분들, 윤리의식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준비를 해서 교육도 하고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메타버스는 아주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메타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에 필요한 기술은 어느 한쪽 분야가 잘나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기술들의 융합이 메타버스를 완성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정부 기관이나 산하 부처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기술 협업과 융합을 계속 재차 강조드리는 이유가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이 현업의 목소리가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가 온 것 같고요. 지금부터 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저희들 기업으로서는 디지털 전쟁입니다. 국경 없는 이 디지털 전쟁 안에서 대한민국이 우뚝 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국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의 석좌 교수인 정형수입니다. 앞서 두 분의 기조 연설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기존의 가상융합 기술과 인공지능의 공진화, 다시 말해서 가상융합 기술과 인공지능이 서로 영향을 주며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어지는 일들이 더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차세대 플랫폼이라 불리는 메타버스에서는 현실과 가상을 넘나들면서 학문 간의 융합,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해서 기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기존의 캐치업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선진국을 모방하는 시대에서 퍼스트 무버 전략으로 글로벌 선도국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고, 이를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의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영국을 포함한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아메리카 등 주요 파트너들과의 국제 협력을 통해서 중장기 전략을 가지고 전 세계의 판을 짜고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가는 한국 정부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메타버스 언택트로 확장된 가상세계에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등의 기술 발전으로 앞으로 아바타와 같은 디지털 휴먼 제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우리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